국정농단 사태로 파면돼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뒤 4년 9개월 만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박 전 대통령을 앞세워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대구 칠성시장을 찾아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번엔 충청 지역에 등판했습니다. 고 유경수 여사 기일이나 생일도 아닌데 충북 옥천에 있는 모친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인파에 둘러싸여 연호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사랑합니다. 국민의힘 후보들 옆에선 직접 이름을 거론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약속한 것은 지킨다. 이런 그 믿음을 주시게 되면 김영한 지사 후보와 또 이장우 대전 시장님은 저와 정말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지이십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선거 유세에 나선 건 2017년 탄핵 이후 처음인데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충청권 지원 유세에 나선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주 중 부울경과 강원 지역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은 국민의힘의 위기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로 촉발된 당내 갈등, 지도부 리스크 등으로 지지층이 분열하자 박 전 대통령을 구심점 삼아 보수 결집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20년 전 선거의 여왕이란 타이틀까지 소환해 박 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퇴행의 정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윤어게인도 모자라 박어게인이냐,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는 지적에서부터 국정농단의 주인공이 어떻게 선거판에 나오냐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에게 사죄하고 또 사죄해도 시간이 모자랄 그런 국정농단의 주인공 박근혜 씨가 선거판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진보당도 성명을 내고 탄핵 심판을 받았던 국정농단의 주범이 전국을 누비고 있다. 선거 여왕 귀환이 아니라 역사의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사실 대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일 대전 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간에 이제 선거의 여왕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보수 층에서는 그렇게 불렀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이게 도움이 될 것인가? 지금 전국으로 다니는 거 보면 이들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대전은요? 요걸로 뒤집혔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선거의 여왕의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는 보수 내에서는 있고, 그리고 장동혁 당시 해결하려고 갔었잖아요. 오랜만에 정말 국회에 오셨는데 그러면서 정치적 행보를 다시 시작했다. 물론 본인이 밀었던 유영환 후보가 사실은 대구시장 후보가 안 된 거에 대한 뭔가 정치적 치명상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추경호를 돕고 그러면서 대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호를 힘을 실어주는 부분, 그리고 특히나 김부겸 후보가 예전에 박근혜 후보 대통령을 만날 요양도 있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나는 그래도 박근혜는 추경호를 지지한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대전에는 특히나 유경수 여사의 그런 예전 그 생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수의 표심들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장우 후보가 뭐 좋은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수 결집 그리고 중도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글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많이 시장에서의 모습 보니까 노쇠가 심하시더라고요. 의학적으로 보니까 그동안 뭐 이래저래 해서 건강 관리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 이제 고 유경수 여사 모친이죠. 생가 방문한다는 계획도 있고 충북 옥천에 있습니다. 옥천. 예, 여기 이제 방문할 예정이다. 예. 사실 퇴임 이후에 대구 벗어나는 거 이렇게 공식적인 행사하는 거 처음이에요. 거의 그렇죠. 예. 저번에 장동혁 대표 단식을 끝내주느라고 서울에 왔던 거 이후로는 사실 거의 칩거 상태에 있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이 글쎄요, 장동혁 대표가 가는 것과 뭐 그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적어도 그냥 대구에 한해서는 약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수 세력들이 많이 좀 지지부진하고 장동혁 대표로는 이대로 보수는 안 되겠다라고 조금 마음에 상심이 큰 보수
대구 사람들이 그래도 박근혜로 대표된 우리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는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 선거기 때문에 보수의 어떻게 보면 아이콘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이 과연 중도 확장적이냐? 저는 그렇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많은 과오들이 다시 또 불거지면서 또 중도 세력들이 생각하기에 결정을 하는 어떤 계기로 반작용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정치적 해석이 있으면은 이장우 후보가 사실 친박계였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정치적인 뭔가 보온을 하기 위해서 또 대전에 가는 의미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상당히 친이계, 이명박계 사람들이 MB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친박계가 많이 밀려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수를 생환한다고 하면 박근혜가 본인 중심으로의 그런 정치적인 보수의 개편을 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결국에는 선거는 막판에 보수 결집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박빙인 곳을 돌면서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또 불안하게 만드는 게 이제 대구에서 박근혜가 출동을 했어요. 저는 왠지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이게 진짜 이 보도를 보면서 네. 처음에 든 생각. 그래도 대구에는 좀 약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겠다. 그런데 지금 대구 말고 다른 곳도 갈 거라는 식으로 맞아요. 보도를 하잖아요. 원주도 간다고 하고요. 부산도 간다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상투적으로 또 언론들이 붙이는 게 선거의 여왕에 또 등판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그래서 나는 그 기사를 보면서도 선거의 여왕 아니 맞나 이게 말이 돼 이게 선거의 여왕을 지금까지 너무 진한 수식어 아니야 이거? 니네 한동안 저기 뭐지?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 탄핵당한 사람이 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갑자기 왜 또 저분이 선거의 여왕이 되시는 거야? 아니 이게 대구에서 박근혜 씨가 등판하는 건 그 지역적인 특색이 있고 정서가 있어서 오케이인데 지금 국민의힘 쪽 분위기가 말씀해주신 대로 다른 데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보수의 자산이 무너진 걸 보여준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 없다. 마지막에 원래 가장 소중한 걸 꺼내가지고 승부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에는 꺼낼 수 있는 게 박근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뭐 역으로는 절박함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절박함을 가진 사람들이 선거에서 이기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의 박근혜 카드를 봐야 되긴 할 텐데 근데 정말 마지막에 아끼고 아끼다가 내놓는 게 고작 박근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보수의 자산이 정말 무너져 있구나. 사실 전직 대통령 중에서 나올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없으니까 보수가 뭐 그렇다 윤석열이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역으로 결집하겠죠? 수위 있고. 아 근데 마지막에 윤석열 씨가 편지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100% 온다고 봅니다.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 근데 그게 한동훈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써줬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우리가 역결집을 부르는 것인가 아닌가 모르겠어가지고. 저는 김건희 편지도 한번 나올 거라고 봐요. 네. 투표했다. 투표했다. 네. 뭐 이제 완전 대놓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나는 투표했고 소중한 한 표를 잊지 말아달라는 식의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 두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고급스러운 편지지를 양쪽에 좀 전달해 주면 좋겠네요. 구치소에 네. 마음껏 편지를 쓸 수 있고. 마음껏 써라. 네, 그만큼 주류 교체가 됐다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수가 너무 지금 자산이 없는 상태이고 이 파산에서 꺼내온 게 박근혜다라고 하는 거 플러스 그리고 이번 선거에 보면 보통은 이제까지 정치의 문법은 단식과 삭발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가진 이제 약자들의 무기였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그거를 쓰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도 있고 저도 그건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튼 그 TV 토론에 나와 있는 후보자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삭발한 후보와 삭발하지 않고 굉장히 주류적으로 보이는 후보 둘이 붙어 있는데 과거 10년 전이었으면 그게 아마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이 아닌 당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회 주류 교체가 확실히 되고 있는 상황은 맞구나. 그 장면들이 보여주는 게 굉장히 많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부분 삭발을 해 지금 보면. 그러니까 박형준, 김진태 그리고 특히 TV 토론에서 보면 머리를 자른 이후에 자라는 과정에서 이렇게 TV 토론 나오거든요. 그러면 좀 더 뭔가 덜 정돈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굉장히 정돈된 느낌의 전재수와 박형준의 어떤 대비되는 사진 한 컷이라고 주는 메시지가 조금 한국 사회 주류 교체가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주류 교체 중간에 서 있기 때문에 되게 느리고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미 교체가 일어났는데 세상은 언제나 늦게 빠르게 안 따라오죠. 되죠. 네. 네. 한 두 발짝 늦게 따라오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주류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좀 절박함 이번에 좀 막판에 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과거의 민주당은 정말 네거티브를 잘하는 정당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간에 그런 후보자들의 상대 후보의 약점을 들고 와가지고는 치열하고 정말 맞아. 악독하게 뭔가 전략이 네거티브 좋았지. 하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잘 안 보이고 오히려 좀 내전 상태로 보이는 선거가 쟁점이 되는 전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주류 교체이면서 동시에 좀 덜 절박해 보이는 느낌이 네. 있어 보여서 그게 막판 또 하나의 쟁점이지 맞아요. 않나. 네.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부자 몸조심하는 네, 어떤 그런 네. 좀 음. 태도 좀 보이는 것 아 같고. 그럼 안 돼요. 그럼 막 야성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이게 너무 몸살인다라는 느낌하고 네. 품격 있게 싸운다는 느낌은 다른 거거든요. 다르죠. 승자로서 약간 품격 있게 대응한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민주당은 약간 위기감이 많이 도는 이유가 너무 다 이긴 선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런 지금 이미지를 오해를 잘못하면 심어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약간 느낌이 어떤 이미지냐 그러면 그렇게 점잔 떨다가 지금 역결집 일어나니까 당황해서 허둥지둥하는 걸로 보인단 그러니까요. 말이야. 이건 강자의 무빙이 아니야. 네. 이 어떤 잡소리들 고수들은 원래 하수가 덤벼들면 딱 일거에 제압을 해야지. 근데 자꾸 허둥지둥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니 지지자들 입장에서 불안하잖아. 그렇죠. 사실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 GTX 철근 누락 문제도 네. 이거는 진짜 큰 매우 사건. 엄청난 네. 사건인데 사실 우리 같은 방송이나 김은지 기자님과 같은 일부 언론에서 열심히 할 뿐이지 오히려 캠프 쪽에서는 그렇게 물론 정원호 후보도 열심히 얘기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그 이슈를 싸워나가는 거란 느낌 잘 안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어차피 언론은 우리 편이 아니었잖아. 한 번도 우리 편이었던 적이 없어. 그럼 그거 모르고 싸우는 거냔 말이야. 내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거야.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오세훈의 뭐 철근 빼먹기 같은 거, 이런 거 순살 철근 이런 거 뉴스에서 안 다뤄줘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근데 그런 환경이 하루 이틀이냐 원투데이냐고. 그렇지. 그럼 이재명 대통령처럼 뭔가 자신의 무기를 개발을 해놨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제일 절박해 보이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네. 정말 지금 선거에서 여기저기 그러니까 다니면서 네. 메시지도 내고 있고. 네, 네. 그러니까 그 절박해 보이는 사람이 결국 저는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그게 좀 덜 보인다. 그렇죠. 예, 분명히 이거는 저희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음. 민주당 선거 막판의 어떤 위기감은 다른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조금 더 절박함이 보여야 된다. 네, 그럼요. 아니,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실제로 그 만나 보면 딴 생각을 하는 이야기들도 꽤 합니다. 그럼 진짜 안 돼. 그러니까 절박함이 없어 보이는 거죠. 유권자들이 그걸 모를 것 같습니까? 뭐 제일 잘 알죠. 제일 잘 그렇죠. 알아요.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이라는 파면을 당하고도 단 한마디의 반성이나 사과조차 없이 선거판을 활보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는 역사의 지독한 퇴행입니다. 여당 내 지지층 분열과 지도부 리스크라는 벼랑 끝 위기에 몰리자 결국 20년 전 선거의 여왕이라는 유령의 손을 잡고 보수 결집을 노리는 얄팍한 꼼수를 부린 것 아닙니까? 과거의 범죄자를 앞세워 국민을 모독하고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여당의 행태에 분노가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